네. 전한길 씨죠. 전한길 씨가 주목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갑자기 왜 나왔느냐 키워드인데 라는 거죠. 여기 벌칙 볼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 2시간쯤 남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의 징계 관련해서 첫 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징계를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살짝 힌트가 있어요.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전한길 씨 보이나요? 네. 지난 8일이었었죠. 금요일. 이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오늘 징계 논의가 열린다라는 건데 그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이분들이 누가 뭐래도 노력과 피와 땀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노골적인 합동연설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운동들이 말고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살짜리가 여길 왜 와? 네. 배신자 하면서 쭉 다면서 악수도 쭉 해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어 전한길 대회된 국힘 전당대회다. 윤주진 위원님. 예.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 아니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참 국민들께는 민망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한길 씨도 좀 비판하고 싶어요. 왜 굳이 저랬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앞서 김근식 후보도 실은 굳이 연설에서 또 특정 인물을 거론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구를 잘못을 탓하기 전에 정말 당의 내부 분열과 계파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고 전한길 씨가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장례를 좀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은 전당대회 때 이렇게 특정 지지자를 연호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뭐 때로는 사실은 폭력적인 행위도 있었죠, 과거에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당이 뭐 출당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해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 또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그냥 민낯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다고 갑자기 뭐 전한길 씨를 뭐 이제 와서 출당을 시킨다? 저는 더 불필요한 논란만 더 촉발시킬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서로가 서로 좀 자중하고 또 저는 전한길 씨를 자극하는 어떤 이른바 친한계나 뭐 찬탄파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장래 소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한길 씨도 잘못됐지만 하지만 굳이 연단에 올라가서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한 뭐 찬탄파는 또 괜찮은 거냐.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게랑 그냥 다 같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방금 봤었던 저 소란스러웠던 저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바탕 소란이 있고 어제 오후에 당대표 후보들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서도 당연히 전한길 씨 얘기가 나왔겠죠. 후보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극우라는 것은 바로 극좌가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극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덮어 씌운 바로 딱지 붙이기, 프레임 씌우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극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자꾸 그걸 윤호연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뭐 두들겨 팹니까? 무슨 폭력을 행사합니까?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이런 논쟁에 대해서 아니 함께 싸웠던 분들이면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있다면 이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맞다. 대해서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야 지도부 전한길 징계 엄포에도 김문수 장동혁은 엄호했다.
라는 거죠. 네.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윤리위 열고 징계 관련 논의합니다. 이게 사실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시가 되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징계가 내려지기 마련인데 지금 당대표 후보들 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징계가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징계가 난 부분이 있다면 징계를 취소시켜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전한길 씨를 엄호한다고 하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아직은 뭐 당 대표가 되신 게 아니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작년 전당대회에서는 의자가 날아다녔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전한길 씨가 날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마저도 없었으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그래서 환골탈태하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보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찬탄이냐 반탄이냐가 여전히 유효한 구호가 되고 또 그중에서도 그 구호를 주장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이 논란의 핵심에 서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구성된 지도부가 전한길 씨와 특히 윤어게인이라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그 정당, 이 극우화되어 가고 있고 또는 수구화되어 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국민들께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이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날선 비판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그나마 전한길 씨 없었으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겠느냐.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윤리위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윤리위가 열리고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리위 이 징계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뭐 결론이 안 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럼 징계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전한길 씨가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약하게는 경고 혹은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한 달, 3년 뭐 이런 게 나눠져 있죠. 당원권 정지 그리고 탈당을 권유하는 게 있고요. 아예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가 내려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징계가 내려져도 전한길 씨는 개의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한길 씨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전한길이가 가야 기자들도 많이 오고 흥행성공이 돼요. 그리고 오늘처럼 배신자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들이 앞으로 연설할 때 좀 조심하고 신중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제가 다음 주에도 부산, 대전, 일산, 킨텍스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오늘처럼 라방도 해드리고 이렇게 소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몸 국힘에 바친다라고 전합니다. 네, 전한길 씨 오늘 윤리위 징계 논의가 되는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아 보입니다. 아이 뭐 나랑 같이 대전도 가고요, 뭐 고향도 가고요, 킨텍스 다 갑시다. 신나지 않았습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윤주진 위원님. 전한길 씨가 징계를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징계가 내려져도 나는 그냥 내가 할 길 나 유튜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왜 징계가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냐 하면은 몸값을 오히려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의 입지와 존재감만 더 올려주는 겁니다. 네. 전한길 씨 한 명이 탈당한다고 해서 전한길 씨에 동조하는 당원들이 그러면 목소리가 침묵합니까? 더 커질걸요 아마. 그리고 제2의 전한길, 제3의 전한길 나오겠죠. 사실은 전한길 씨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청광원 목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나
조금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민주당은 지금 김어준 씨에게 완전히 포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끌어안아서 부셔야 된다. 아, 우리가 계속 오지 마, 선 네. 긋고 벽 쳐봐야 네. 뚫고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끌어안아서 부셔야 되는데 끌어안아서 부신다고 부셨는데 안 부셔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 영향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전한길 씨를 비롯한 저는 극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 소수라고 생각하지만요. 음모론을 믿고 폭력적인 방법을 옹호하고요. 세상의 어떤 정식적인 법과 절차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을 근데 우리가 계속 경계만 지어봐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똘똘 뭉치는 결과만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토론해야 됩니다. 전한길 씨와 지금 찬탄했던 한동훈 씨랑 맞붙으십시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전한길 씨가 더 설득력이 있네? 라고 하면 한동훈 씨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지 네. 계속 오지 마 한다? 그런다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유튜브로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번에 윤리위에서 전환기 씨 출당을 시킨다고 해도 차기 당대표가 복당시킬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가능하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기존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출당했거나 당원권이 정지됐던 분들 다 최고위에서 재심의해가지고 징계를 풀어주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난리예요. 징계를 풀어줘도 한 이틀짜리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한길 씨를 뭐 당원권 정지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전당대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의 조치는 필요할 수 있지만 네. 아예 당을 떠나라 그렇게 해서 떠나질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에 출당을 시킨다고 한들 오히려 몸값만 높이고 나중에 다음 당대표가 또 이 복당을 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피커로서의 역할, 목소리만 더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출당보단 차라리 당원권 정지가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네. 안방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공했다. 과거형입니까? 했다. 이미 예. 뺐었습니까?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안방을 내어준 국민의힘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착근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전한길 효과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되는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전한길화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목도하게 될 것 같아서 참 불안감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한길 씨는 이미 국민의힘의 안방을 접수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오늘 또 전한길 씨를 포함해서 유튜버들이 같이 하는 이 토론회가 있죠. 여기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잠깐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8명이 출마를 했는데 8명 중에서 이거 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4명도 전한길 토론회 오늘 출연한다. 오늘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가 중요하겠죠. 뭐 출연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문에 출연을 해서 여기에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어떤 말을 할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